네, 오늘은 신청 없이 사업자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 편이라서 이번에 영상을 정리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사업자를 내는 방법은 저희가 하는 이 홈케어 업종뿐만 아니라 제조업부터 요식업, 일반 회사들까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홈케어 업종이 아니더라도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사업자 주소입니다. 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소가 필요한데 창업을 해서 사업자를 내시려는 분들이 주소에 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시고 사무실을 따로 얻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런 매장을 운영하는 형태가 아닌 이상은 그냥 집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도 등록을 해서 사업자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데 여러 관리 업무들이 필요하면 사무실이 있으면 좋지만 사업을 굉장히 단기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단순히 거래용으로 사업자 개설이 필요하신 경우들은 굳이 사업장을 따로 얻으실 필요 없이 집 주소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 주소 중에서도 만약에 내가 전세나 월세 등으로 집에 거주를 하시는 중이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사업장 주소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는 나는 사무실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월세 부담, 보증금 부담 또는 사무실 운영 비용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거주지 주변에만 찾아보셔도 요즘에는 소사무실이라고 조그만 이제 개인용 사무를 볼 수 있는 이제 공동 형태의 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소사무실을 계약하셔서 사업자를 내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반면에 내가 사는 곳은 부산인데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집도 부산에 있으니까 사업자를 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도 서울에 있는 소사무실 좀 비용 저렴한 걸 알아보셔서 사업자를 내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사업자의 종류. 여기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사업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법인 사업자가 있고 개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말 그대로 흔히 아는 주식회사 이런 회사들인데 이런 서비스 업종, 간단한 요식업 업종, 간단한 매장을 하실 때는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런 설립 요건이 좀 까다로운 편도 있고 또 초기 자본금도 들어가야지 설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같이 이렇게 서비스 업종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개인 사업자로 사업자를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개인 사업자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이과세자가 있고 두 번째는 일반 과세자가 있는데 간이과세자의 경우의 장점은 세금을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부가세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만 납부를 하시면 되고 개인 사업자의 일반 사업자는 부가세도 내고 종합소득세도 납부를 하시는 게 일반 사업자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때문에 혼란이 생겨서 처음에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 때문에 간이과세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한계에 부딪힌다는 단점이 있고 또 간이과세자는 법적으로 길게 5년, 10년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일반 과세자로 전환을 하기 전에 이제 세금 혜택을 주는 거라서 결국에는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같은 서비스 업종은 이렇게 어떤 관공서랑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매장, 상가, 점포 이런 데랑 거래를 할 때도 대금이 왔다 갔다 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돼서 거래가 전혀 불가능한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왕의 서비스 업종, 특히 홈케어 쪽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예 초반에 그냥 일반 과세자로 신청을 하시는 게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많은 질문이 사업자 등록은 하긴 하겠는데 그 사업자 등록증에 들어가는 업태랑 종목은 어떤 걸 넣어야 되냐. 이거는 홈케어 쪽은 그냥 서비스, 청소, 홈케어 이런 거를 항목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이런 일반 매장이나 상가, 이런 점포 등은 본인이 하는 사업에 맞는 업종과 종목을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크게 걱정할 게 아닌 게 요즘에는 모바일로 이제 손택스라는 어플도 따로 있어서 손택스에 들어가셔서 업태랑 종목 변경을 희망을 하면 그때그때 즉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본인에게 맞는 업태랑 종목을 선택을 하셔서 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참고할 만한 거 한 가지는 요즘은 다 완전히 모든 서비스나 재화의 이동이 온라인으로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의 확장을 고려를 하신다면
업태나 종목에 꼭 그 전자상 거래를 하나 추가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저희 같은 현장 서비스, 현장에 방문해서 하는 서비스들도 이런 거를 홍보 목적으로 인터넷이나 뭐 이런 소셜 사이트에 게시를 해서 접수권을 따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통신 판매 신고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사업자 등록을 처음에 하실 때 통신 판매업까지 같이 신고를 하시고 사업자 업태 종목에 전자상 거래를 하나 추가를 해두시면 나중에 사업하기가 좀 더 편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통신 판매업을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를 먼저 개설을 하신 뒤에 11번가나 쿠팡 같은 곳에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가입 후에 그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는 메뉴를 찾으셔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발급 받으신 종이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거주하는 곳에 가까운 구청에 가시면 통신 판매업을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자 등록증에 전자상 거래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그 다음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사업자 등록증을 개설을 한 뒤에는 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그 주거래 은행에 가셔서 사업자 통장이랑 사업자 카드를 만드시는 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를 냈다는 거는 이제 한 명의 사장님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이제 업무용으로 지출하는 그런 내역들을 다 비용으로 정산을 해서 세금을 줄이셔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나오면 반드시 은행에 가셔서 사업자 통장이랑 사업자용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등을 만들어서 평소에 이제 업무용 지출을 하실 때는 사업자용 카드를 쓰시는 게 비용 처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공인인증서 발급입니다. 우선 사업자를 내기 전에는 보통 직장인이거나 일반 시민이었을 텐데, 사업자를 내고 난 다음부터는 기존에 쓰던 공인인증서, 개인용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지고 사업자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자용 공인인증서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우선 이제 거래 대금을 받기 위한 목적,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가 따로 있습니다. 사업자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아니면 직원 급여를 준다던가 아니면 대금 이체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쓰던 개인 공인인증서는 사용을 못하고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 그리고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두 가지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그리고 카드결제, 이 세 가지를 조금 이해하시면 사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선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지출증빙과도 같은 개념이니까 이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을 하시면서 대금을 결제를 받는 경우에는 첫 번째로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두 번째는 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일 겁니다. 우선 현금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에는 상대, 돈을 주는 쪽에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또는 사업자 지출증빙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시고 대금을 입금받으시면 되고, 일반 고객이 현금으로 납부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핸드폰 번호 등을 이용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그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상대가 사업자라면 사업자 지출증빙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현금영수증이랑 절차는 똑같고 고객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는 대신 상대 측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면 돈을 주는 쪽에서는 사업자 지출증빙, 내가 돈을 쓴 거에 대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금을 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에는 매출 자체가 바로 국세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쓰실 게 없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은 끌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돈을 받는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업자도 지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유니폼을 이제 구매가 필요해서 유니폼을 사러 갔는데, 첫 번째는 카드 결제로 유니폼을 사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분들은 카드 결제를 하실 때 개인 카드가 아니고 사업자 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자동으로
이게 비용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카드 결제를 간편하게 사용해 주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유니폼을 살 때 카드가 아닌 현금 결제로 사는 케이스에는 카드와 달리 국세청에 신고되는 게 없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유니폼 회사 쪽에 내가 현금 10만 원을 줬으니까 10만 원어치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세요. 또는 내가 비용으로 지출만 증빙을 하면 되니까 사업자 번호를 불러주시면서 사업자 지출 증빙을 끊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간편한 거는 사업자용 카드를 쓰는 게 가장 간편하고, 카드가 아니고 현금으로 입금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받던지 아니면 사업자 지출 증빙이라도 꼭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세금을 줄이려면 매출액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비용도 잘 정리를 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도 경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매출액은 낮고 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세금을 오히려 환급을 받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환급 받는 세금도 하나의 사업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내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장비들이 필요하거나 많은 비용 지출이 초반에 많으실 텐데, 사업자를 내기 전에 이런 장비나 비용들을 미리 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사업자 등록을 하신 다음에 그 사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업자 지출 증빙이나 아니면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구매하시면 오히려 부가세나 세금의 환급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용을 하시는 것도 운영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이거는 저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 중앙회에 노란우산 공제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제가 상품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저희 사업자들은 사업을 접게 되는 시점, 언젠가는 사업을 접게 될 텐데, 이런 노란우산 공제 이런 걸 통해서 매월 납입금을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 이렇게 납부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좋은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내가 사업이 폐업을 할 때 이거를 퇴직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모아놓은 종잣돈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란우산 공제 자체가 사업자들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은행들보다 예금 금리 이자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 갑자기 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시설 투자 이런 투자 금액이 필요하실 수도 있는데, 이 노란우산 공제 내가 그동안 납부해 놓은 금액 안에서 대출도 심사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 운영 측면에서도 좀 많이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세금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내가 납입한 금액이 세무서에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 절세 혜택이 있는데, 이런 절세 효과를 제가 노란우산 공제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1년에 약 49만 5천 원에서 119만 5천 원 그 사이에서 절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절세 효과도 사업을 하면서 돈을 아끼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는 저희 사업자들 이런 공제를 통해서 갑자기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금도 융통하실 수가 있고, 무엇보다 사업을 마무리하게 될 때 퇴직금 형태로도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은행 적금도 좋지만 이런 거 상품 하나는 가져가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 추가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에 내용 첨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당연히 핸드폰은 다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이 핸드폰 요금도 사업자 지출 비용으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핸드폰 통신사에 요청을 하셔서 핸드폰 요금을 사업자 지출로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거기에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하게 되는데, 이런 비용들도 사업자 지출로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결혼식 청첩장을 받거나 장례식장에 가는 것들도 지출 증빙이 되니까 이런 기록들 다 모아두셨다가 세금 계산할 때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번째, 세금 납부 기간. 이 기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매출과 비용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에 3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1월, 5월, 7월 이 3가지만 꼭 기억을 하셨다가 세금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것도 절세 효과에 도움이 됩니다. 1월, 5월, 7월 중에 1월과 7월은 해당 전 6개월치의 부가세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달이고, 5월달은 1년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금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세금 내야 된다고 날라오면 이게 뭔가 내가 사업적으로 갑자기 목돈이 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되고,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세금 내고 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요거는 세금 내는 달은 적어도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어느 정도의 세금이 예상되면 비용이나 지출 문제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세금을 절세하는 방안을 좀 모색하시는 것도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세금 내는 기간을 놓쳐가지고 뭐 기장 신고를 못했다거나 이러면 무신고 가산세가 20%까지 세금이 추가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1월, 5월, 7월은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사업하면서 이 세금 문제 신경 쓰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머리도 아프고, 그리고 뭐 기장을 해서 뭐 내라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헷갈리고, 물론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요즘에 뭐 세금 계산을 해주는 뭐 이런 어플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그냥 제가 사업을 해본 경험으로는 그냥 주변에 세무회계 사무실 알아보셔서 계약을 해서 세금 문제를 그냥 내 사업 영역에서 좀 털어내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보통 한 달 비용이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나는 사업이 규모가 너무 작고 그 한 달에 8만 원에서 10만 원 그 비용도 조금 아까운 경우에는 그 세무회계사무소에 요청을 해서 세무신고 기간에만 일회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뭐 그 세금 문제에 직접적으로 좀 신경을 좀 덜 쓰면서 차라리 내 사업에 집중을 하는 그런 게 좀 더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10번째,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사업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될 때, 내 사업장을 뭐 늘려야 되거나 사무실을 조금 더 크게 옮겨야 될 때 갑자기 이제 목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반 그냥 직장인일 때와 사업자일 때는 그 대출 한도나 이런 대출 요건들이 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흘렀고, 그리고 세무신고도 뭐 한 번, 두 번 이 정도 하셨다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거나 시설 자금들이 필요하실 때 나는 신용도가 안 되니까 뭐 제 2금융권 알아보고 뭐 이렇게 사채 얻어서 사업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지금 사업장 주변에 보면 이런 신용보증재단이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이런 신용보증재단들은 그 사업자들이 뭐 이 정도 사업을 했는데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편하게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역할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을 해주면 그 사업자들은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제출을 해서 대출의 도움을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매년 이슈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용보증재단에서 1년치 이자를 납부를 해주기도 하고 대출금을 갚는 날들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시중 제1금융권의 이자율보다도 훨씬 더 낮게 이자를 책정해서 사업자들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다가 만약에 자금이 필요한 일이 생긴다 그러면 내 신용도가 낮으니까 제2금융권부터 알아보고 이러지 마시고 지역에 있는 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기금 이런 기관들의 도움을 먼저 받아보시고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을 운영한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사무실에 커피 믹스 하나 사기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경험들을 이겨내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계속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게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들이 계속 되풀이되면서 언젠가는 또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오고 사업이 단단해지고 안정화되고 결국 제자리에 잘 안착되는 그런 사업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요즘 경기가 정말 안 좋은데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일단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좋은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